이렇게 주제로 발표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네, 소개받은 조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제 발표를 마치고 쉬고 3시부터 성함교회 이렇게 되나요? 그럼 쉬는 시간을 고려해서 제가 발표를 마쳐야 되는. 감사합니다. 지금 40분인데요. 얼마나 쉬고 싶으세요? 최대한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물론 이 30년의 그 수많은 고민과 역사를 지닌 흰영 의료공제에 죄 짓는 기분이지만 제가 10분 남짓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흰영 의료공제의 그 어떤 연역이라든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워낙에 사회자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간단히만 훑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연구자라 함은 매와 같은 냉철한 눈으로 분석을 해서 폐부를 찌르는 비평과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단체에 대한 어떤 조사를 맡고서 그분들을 가서 직접 뵌 뒤에 연구자의 그 매와 같은 냉철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에게 분석의 잣대를, 제가 알고 있는 알량한 분석의 잣대를 들이대는 게 타당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이제 존경과 애정의 마음이 생기면서, 그렇다고 해서 대충 한 건 아닙니다. 저도 이명신 박사님만큼이나 인터뷰나 설문조사 이런 것들은 다 거쳤는데, 그래서 이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리는 글을 써야 되겠다, 객관적인 어떤 비평보다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적 베이스는 기독교의 그 정신에 기반을 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정신과 언어에 기반해서 어떤 조언을 드리는 게 적절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풀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91년에 이제 이 모든 이 흰연성 그 의료 공제회의 뿌리가 되는 흰연 선교회라는 선교 단체가 창립이 되죠. 지금 5탈자가 있는데요. 94년부터 이 흰연 선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의료 진료에 대한 그런 활동을 시작을 하고, 95년도에 그 진료 봉사를 넘어서서 외국인 그 노동자들이 서로 공제의 기능,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의 어떤 역할도 하는 95년에 이제 공제를 설립을 하는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단체를 운영을 하려면 법인격을 가져야 되는데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또 다른 자매 단체인 사단법인 국제민간교류회가 설립이 되면서 사단법인 국제민간교류회의 이름으로 행정적인 것들을 많이 처리를 해오는 과정이 있었고, 여기까지는 순탄하게 됐고, 2018년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여기 이 단체를 이끌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셨던 대표단이 이제 이취임을 갖게 됐는데, 이취임을 갖자마자 여러 가지 그 변화의 시기가 찾아온 건데,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세무당국으로부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다행히 세무당국에서도 이분들이 선한 분들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알고 계신 분들이어서 법적 조치가 들어왔다기보다는 이러시면 안 되고 이 두 조직을 분리하시는 게 맞겠습니다라는 권고가 들어왔고, 바로 이제 그 조직을 분리하기 위한 절차가 2019년부터 시작이 돼서 새로운 지도부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부터 안고 시작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이분들이 이제 설문이나 인터뷰를 하면 이미 답은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많은 힘겨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늘 헌신의 언어로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독교계 정신에 기반한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조언을 드리기로 했는데, 첫 번째로 떠오른 얘기는 이들의 거버넌스 구조를 보면 그 신약성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면 그 신약성서에서 자주 등장한 말 중에 지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은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여러 개이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각 지체가 서로 돕게 하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떠올랐거든요. 이 기관은 보면 이제 뿌리가 되는 흰연선교회랑 사단법인 국제민간교류협회 그리고 흰연의료공제 이 세 조직이 서로 굉장히 강하게 결속됐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진도 서로 교차돼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새 지체들이 유기적 협력 구조로 가져왔는데, 이 구성원들은 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 위에 튼튼하게 쓸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됐고, 이 30년을 버텨온 힘이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 그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자마자 조직 분리라는 계기를 맞게 되는데, 이 조직 분리라는 계기가 본인들이 원해서 한 건 아니었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충격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처음에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조직에 뭔가 변화가 필요한 변화의 때가 왔다는 어떤 신호로 구성원들이 점점 이해해가고 계시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여기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이라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단체를 지금까지 지켜온 30년 동안 지켜온 힘은 하나님의 것에 굳건히 서 있는 것, 그리고 그것 하나만으로 아까 사회자께서 헌신과 진정성, 요거만으로도 모든 것들이 돌파되고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최근 비영리 단체들의 책임성과 투명성, 그리고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 계기가 단지 하나 빨리 처리해버려야 될 어떤 문제라기보다 이 단체가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뭔가 큰 변화가 필요하겠다는 어떤 계기로서 다가오는 그런 것이라는 게 이제 이해가 필요했고, 저도 이제 그런 권면을 많이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 그러니까 여기서 가이사의 것이라는 것은 행정이나 법 제도로부터 들어오는 요구들일 텐데, 이 둘 간의 균형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가장 급한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까? 신약성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한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한다라는 구절이 저는 되게 와닿았는데, 여기서 사랑이라 하면 이 단체가 굳건히 서 있는 기독교 정신이겠죠. 그 기독교 정신은 언제까지도 변함이 없어야 되고 이 단체를 단단히 지켜줄 저는 정신적 토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위에서 해야 될 것은 새롭게 스스로 세우게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즉 희년 공제라는 게 지금까지는 새 지체가 서로 돕는 구조 안에 있었지만, 이제 희년 공제 자체가 스스로 굳건히 쓸 수 있는, 스스로 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했고, 이 대목에서 이사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사님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도 자문위원회 형의 그 이사회라고 얘기를 했고, 주로 기독교적 정신이 이 단체 활동과 운영에 관철되도록 하고 어떤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을 해오셨다면, 이제 이후로의 이사회의 역할은 희년 의료공제가 스스로 자립적으로 설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제일 필요한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가장 눈앞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사진들도 굉장히 연로하셨지만 실무진들도 이제 퇴임을 앞서가고, 그러니까 30년 한 세대를 이끌어온 실무진들도 이제 퇴임의 나이가 돼가고 계시기 때문에 지도력의 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희년 의료 공제회에 굉장히 많은 후원을 해주던 분들이 다른 쪽으로 후원을 하려고 후원의 이제 변화를 시도하고 계시는데, 사실 모든 단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것을 창립했던 인사들이 있고 그 인사들에게 감화 감동을 받은 분들이 재정 후원을 하지만, 이게 지도력이 교체가 되면서 그 재정 후원하던 분들도 교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재정과 차기 지도력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큰 과제로 있고, 이것이 이 사회가 앞으로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매진해야 될 과제로 좀 보여졌습니다. 총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30년 정도로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년 의료공제가 정말 온전히 한 세대를 견뎌오고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 30년,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그리고 조직 분리라는 계기가 단지 하나의 처리해야 될 문제라기보다 다음 30년을 바라보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결론부에서 떠오른 대목은 그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관용어구인 반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사실 만세반석이라는 또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세대들, 모든 세대들의 반석이라는 뜻인데, 당연히 희년의료공제는 앞으로 30년 동안도 그 특유의 기독교 정신이라는 반석 위에서 서서 갈 테지만, 그 반석의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반석의 형태는 바뀌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 구약성서 출애굽기에 보면 그 반석을 치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물이 나올 거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반석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그 반석의 변형을 가하는 노력이, 반석을 치는 행동이 필요하고, 그 행동이 있을 때 새로운 물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말씀이, 그 구절이 이제 이 단체에게 주는 바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가 이제 워낙 또 선한 분들이 모여 계시다 보니까 서로 이심전심으로 서로가 내가 먼저 하나 더 양보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오셨는데, 여기 굉장히 그런 미덕보다는 사실은 앞으로 굉장히 필요한 미덕은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알게도 하고, 또 그냥 알아서 잘해 주겠거니 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사실 이 사회가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추동하고 그 여건을 만들고 권면하는 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역할들의 재원들을 좀 담아 놓아 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10분 쉬는 시간을 보장해 드리려고 했는데 약 8분 정도 우리한테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차게 쉬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제 짧은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진행자가 미숙한 것을 이렇게 커버해 주셨습니다. 3시에 무조건 시작을 하기 때문에 3시 전에는 착석해서 준비해 주시고, 뒤에 질문을 써서 붙이는 판이 있고, 그 다음에